여러 언론을 통해서 경총 등이 이제까지 노조 2조 3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을 광고라는 형식 또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알려고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2조 3조가 갖는 의미들은 지난 그 노조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래로 사실상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조 3조는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이 과거의 그 간의 승호국 같은 조그만 업체들 상대로 했었던 노조법이 70년을 경과하면서 다단계화 되면서 노동시장이 왜곡되어지고 노사관계가 특히 다양한 어떤 갈등이 또 증폭되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조법 3조 관련해서 그 소위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게 소위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그 다섯 명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면은 그 5명이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만 원의 손에 있으면 한 사람은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5명에 대해서 거기다 n분의 1로 해서 20만 원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은 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주도적인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은 근대 법원리에 있어서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나누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별해야 한다. 행위한 사람에 대해 이게 행위 책임 원칙인데, 이제까지 노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 일단 불론을 하더라도 노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는 다 불법행위 책임을 와가지고 부진연체 묶었단 말이죠. 그러나 노조의 지시에 따라서 노조의 결의에 따라 참여한 이 종합원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위 책임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노동조합이 결의를 했으니까 노동조합의 책임은 불가피할지라도 거기에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지도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근대 법원리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체처럼 묶는 것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분화 발전하는 게 법원리의 발전 방향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노조법 3조는 근대 법원리를 좀 더 현실화시키면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판결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의 판결들이 주류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입장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법이 가져다주는 그 여기에 표현들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을 거기에 투영해서 반영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조법 2조 3조 현대적 중공업 판결이랄지 이런 거랄지 또는 부당노동의 그러니까 그 분리연대 책임에 대한 현대자동차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 수모제에 있는 현재의 그 노조법에서 현재의 노조법이 안고 있는 그 추상성 속에서 보다 실질화된 노사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변화 발전해 왔던 거로 보여지고, 그거를 기존 대부분 판결을 법률로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번 노조법 2조 3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LG 케어 솔루션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LG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점검하지만 LG전자는 우리 매니저들을 특수고용이라는 테두리에 가두고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가진 LG 하이케어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4,600여 명의 대부분 중년 여성들인 노동자들을 기본급도, 상여금도, 퇴직금도 없이 싼 값에 부려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지원은 물론 제대로 된 유류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측에서 받는 차량 관련 지원금은
월 평균 16,000원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업계 최초의 지원이라며 사측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합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사측은 우리 케어솔루션 매니저들 중 누구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사업자인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2년 동안 거부했습니다. 지루한 법적 다툼과 행정소송을 거쳐 교섭을 시작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교섭위원들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섭은 매번 맥이 빠지고 알맹이가 없는 느낌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조차 거부하며 수수료 협약이라 우기는 사측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LG전자 계열사들이 교섭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지회는 사측의 제시안을 한 번 받아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철회 요청으로 점철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명백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우리 LG 케어솔루션의 노동자들이 겨울에 시린 손을 불어가며 여름에는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겹게 일한 대가는 고스란히 LG전자의 사상 최대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교섭 때 사측에서 150원 수수료 인상을 제안할 때 구강무 회장은 연봉과 자회사들의 주식 배당금까지 합쳐 무려 1,3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우리 4,600여 명 노동자가 원하던 인상폭의 10배를 한 사람이 꿀꺽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사용자인 LG전자와 직접 교섭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만들어낸 성과를 혼자 독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인하경영과 정도경영을 넘어 이제는 인권경영을 한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뒤에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하며 강제노동과 차별을 겪고 있는 LG전자 계열사의 노동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수수료 400원 올려주고 본인들은 350%의 성과급 잔치를 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그들이 면전에 직접 묻고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교섭을 걷어치우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교섭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의 노동으로 가장 배를 불린 자와 교섭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과 쟁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종부세, 상속세에 이어 금투세까지 완화한다고 하면서 가진 자들의 온갖 편의는 봐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노동자가 단결하면 이 나라가 끝장날 것처럼 호도하는 이 정권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때가 되면 기생충처럼 기어나오는 경총의 본질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함께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급의 가장 미천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지치지 않고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인천공항 4.0 시대 자회사 노동자들 발판 삼는 도약인가. 지난 7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디지털, 친환경, 인공지능 허브 새 날개로 여는 인천공항 4.0 시대를 선포하며 세상을 바꾸는 공항으로 도약하겠다고 알렸다. 인천공항 4단계 개항을 앞두고 큰 포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동상이몽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천공항의 미래는 도약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노동조합이 조사해보니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3개 자회사 계약 인원은 모두 9,733명이었음에도 실제 운영 인원은 9,281명에 불과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인천공항이 운영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야간 노동을 강제하는 3조 위교대 등 열악한 처우로 말미암아 퇴사자가 줄을 잇고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져 노동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권 침해도 심각하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고생했던 자회사 노동자들이 상당했다. 목, 어깨, 팔다리, 허리, 무릎, 손목,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하여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 고객 스트레스 등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색 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또 어떠한가? 현장 인원이 부족해서 시설 예방점검 주기를 조정할 경우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4단계 개항으로 인천공항의 면적과 여객은 대폭 늘어나는데 현장 인력 증원 계획이 전무한 것은 더욱 큰 미래다. 기존 인력 쪼개기, 노동자 쥐어짜기 꼼수 운영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여객 1억 명 시대는 언감생심이다. 1만 자회사 노동자들의 피땀을 밟고 도약하는 미래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없다. 인천공항의 보안경비, 시설 유지보수, 운영 서비스를 책임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실현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7월 30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월 13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공항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다. 인천공항이 진정으로 인류 글로벌 공항이 되고자 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와 동반 성장하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모 자회사 차별 없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모 회사 직원들에게는 4조 2교대를 이미 적용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은 여전히 3조 2교대인 상태이다. 규대제 개선 완료가 시급하다.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합당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노사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인천공항이 시민의 공공기관으로 글로벌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모회사는 자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회사는 모회사 핑계를 대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를 발판 삼아 도약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함께 도약하는 인천공항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인류공항의 미래이다. 동상이몽이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해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동에 나선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이 우리 백화점, 면세점의 노동자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는 노조법 2, 3조에 관한 조합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정노동에 관해선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매장에서는 조합원이 백화점 관리자에게 사과를 강요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제품의 문제로 매장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가 이게 수렴되지 않으니까 서비스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고객 상담실에 들어가서 어찌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는지 밖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고객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그 조합원은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백화점 측의 태도도 완강했습니다. 어쨌든 고객이 서비스 태도가 문제라고 하니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희 단협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작년에 백화점 면세점 노조 소속 모든 브랜드는 고객응대 노동자 매뉴얼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중단하는 이 작업 중지권이 명시되어 있는 매뉴얼인데요. 그럼에도 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희끼리 매뉴얼을 만들어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공간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에서 이 매뉴얼에 동의를 해야만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노동만이 아닙니다. 백화점의 휴게 공간은 노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백 명이 일하는 백화점 1층에 기껏해야 10명 내지 20명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객이 들어오지 않는 그 쉬는 시간, 대체로 비슷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오후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갈 곳을 잃은 유령처럼 백화점 뒤편을 헤매다닙니다. 자리 없는 휴게 공간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계단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하다못해 냉방시설도 없는 브랜드 창고 바닥에 상자를 깔고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제일 슬픈 경우는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기껏 생긴 그 쉬는 시간 15분마저 백화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우리와 대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노동자는 새벽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때문에 면세점은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출근 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 버스들은 대폭 축소되었고 코로나 시기가 회복되었지만 버스 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노동자들은 새벽이면 불안에 떨면서 나왔다가 꽉 찬 버스를 결국 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2와 터미널 1에서 각각 출발하던 버스는 이제 통합 운영됩니다. 9시 30분에 퇴근한 노동자는 10시 15분까지 45분을 멍하니 공항에 앉아 퇴근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면세점에서 교섭할 권리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18년에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가 평균 여성 노동자의 3배 이상 방광염을 앓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고객용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판정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화점들은 여전히 인권위 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공지하고 매뉴얼도 부착합니다. 그때마다 공문을 보내지만 도서권이 얻는 저희의 목소리는 조합원을 지키기엔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이번 8월에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는 정기 유무를 없앤다고 합니다. 매달 단 한 번의 정기 유무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번 단톡방으로 연장 영업을 공지하거나 정기 유무 폐지 공지를 하더니만 노동조합이 매번 캡처해서 이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모두가 돌아다니면서 구두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에 여러 범주가 있지만 가장 큰 골자는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바로 백화점 면세점이 결정합니다. 이번 갤러리아 광교처럼 백화점은 자기들 매출이 안 나오면 멋대로 정기 휴무를 폐지합니다. 한류스타 팬클럽이 단체로 입국했다고 면세점은 급하게 연장 영업 공지를 내립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화 요청에는 영원히 묵묵부답인 백화점 면세점 때문에 저희도 여러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저희의 본사인 각 브랜드에게 백화점 면세점에게 해당 내용들을 요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어렵다고만 합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갑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밉보이면 브랜드 위치를 안 팔리는 곳으로 배정하고 팝업 스토어를 못하게 하고 매출을 백화점 면세점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같은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노조법 2, 3조가 통과된다면 저희는 드디어 백화점과 면세점과 대화하고 우리의 노동조건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낡은 법의 뒤에 실제 삶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씩까 개정하십시오.